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데 많이 버리는 것 같죠? 근데 저도 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버리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버리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제가 버리는 방법, 요령,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일단 모든 가구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서랍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게 테이블이건 식탁이건 책상이건 마우스까지 마우스 패드까지 해서 그 가구들 위를 깨끗이 비워놔야 그걸 드러내기 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다 비웁니다. 비우고 가장 잘 안 쓰는 방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있는 가구들과 용도가 겹치는 가구가 안방이나 거실이나 다른 방이나에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겹치는 용도가 있다. 그러면 그 가구를 빼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가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남겨질 용도가 같은 가구에 다 꾸겨 넣습니다. 정리하듯이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넣어요. 다 넣어서 이 가구의 서랍을 다 비웁니다. 그리고 내놔요. 이렇게 1차로 이런 식으로 용도가 같은 걸 찾아서 내놓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사지 않은 가구들 있죠. 누가 쓸래 하고 줬거나 아니면 내가 탐나서 이거 버릴 거면 나 줘 했던 가구, 아니면 길 가다가 새 건데 버려진 것 같아서 들고 왔던 가구, 이런 걸 우선적으로 비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면 필요했으면 내가 샀을 거거든요. 근데 사지 않았는데 있으니까 가져온 가구는 없었어도 내가 살 수 있었단 얘기죠. 있으니까 그 안을 채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구 서랍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다른 남겨놓겠다고 마음먹은 가구들의 서랍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걔도 빼요. 이렇게 큰 가구를 비웁니다. 이렇게 큰 가구를 비울 때 절대적으로 모든 물건을 비울 때나 가구를 비울 때 처음 샀을 때의 가격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잘 써왔고 그 써온 기간 동안 감가상각도 하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것보다 비우고 나서 그 여백이 주는 기쁨으로 인한 나의 행복의 값어치가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절대 그 가격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비싸서 못 버려, 이거는 그 가구에 제가 매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구들을 버리고 그 다음 물건들을 버릴 때 저는 먼저 계절별로 버립니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여름 것들을 먼저 떠올려요. 여름 옷을 보고 여름 신발을 보고 그리고 비치용품들 보고 가전제품들 선풍기나 빙수기나 아니면 믹서기나 이런 것들이 당장 내가 지금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써 안 써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비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름에 겨울 걸 정리를 하면 추측을 하게 되죠. 이거 이럴 때 입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은데 때문에 남기게 되는 거죠. 그 계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안 입는 건 빼되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 그 계절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해, 안 사용해. 그러니까 바로 내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여름 용품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다음은 아까 모든 서랍장에 꾸겨 넣었던 물건들 있잖아요. 집안의 모든 서랍장에 있는 물건들을 한자리에 꺼내 놓습니다. 가구들을 비울 때 그때마다 정리를 하지 않고 집어넣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두서없이 섞여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곳을 정리한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쑤셔 박아 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꺼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해요. 근데 다 꺼내 놓으면 그 양에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만큼의 물건들이 서랍 안에서 나오거든요. 수납장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딱 보면 아, 정리 진짜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불끈 솟아요. 그러면서 훨씬 이거 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잘 들어요. 막 갈등을 하게 되면 버리는 쪽에 우선이 돼요. 갈등을 하는 건 어차피 나중에도 그건 버리게 돼 있거든요. 아, 쓸 것 같아 해서 뒀다가도 나중엔 결국 그거 버리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정리를 시작하면 훨씬 이렇게 버리는 쪽으로 놓기가 쉬워요. 버리고 정리해야 될 걸 다 비운 다음에 그 다음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가구가 놓인 동선에 맞춰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 정리를 하는 게 나중에 두 번 정리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랍의 걸 한꺼번에 꺼내놓고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날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 서랍 정리만 하는 날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요. 그 서랍 정리 진짜 오래 걸려요. 물건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은 서랍이 아닌 보여지는 곳에 놓인 물건들이 있죠. 오픈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선반이라든지 뭐 드레스룸 같은 데도 오픈장이 있잖아요. 그 오픈장의 것을 정리할 때는 를 잘 하시는 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약간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 먼지 쌓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수시로 사용하는 건 먼지가 안 쌓이죠. 근데 사용을 하지 않는 물건들에는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건 과감하게 집어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에코백 안 쓰는데 그럼 버려야죠.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시장 바구니를 쓰겠다 하면 둘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오픈장에 두면 안 되고 내 가방 안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도, 내가 가방으로 쓰려고 했던 용도에서 먼지가 쌓여 있는 건 다른 용도가 있나 살펴본 다음에 비우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 계속 둬봤자 계속 먼지만 쌓여요. 오픈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구나 물건들이나 같은 맥락인데 그 가구가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그래서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저게 냄비라 그래서 냄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큰 냄비가 있어요. 굉장히 큰 냄비. 뭘 삶을 수도 있고 찔 수도 있는 아주 큰 냄비예요. 이 큰 냄비가 있으면 냄비는 원래 이제 국을 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싱크대에 놓고 무엇을 과일을 씻는다거나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무를 묻힐 수도 있고 이 큰 냄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볼을 3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걸 하나만 남겨도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로도 충분히 써요. 근데 여차하면 그 냄비도 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국 끓이는 냄비니까 얘는 찜기니까 하고 이렇게 놔두지 않고 찜기 그 위에 것만 있으면 이 큰 냄비에서도 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게 굳이 2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놓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한 칸이면 한 칸에 다 넣고 그 안에서 하면 동선이 훨씬 짧아지니까 일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물건이 많으면 동선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싱크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집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좁은 주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로만 써야 돼 하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면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식탁을 책상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의 틀을 깨버리면 훨씬 줄일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비우는 요령, 버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할 때 평상시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는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불필요한 노동, 불필요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변해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건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진 않지만 요번에는 요런 게 옷이 스타일이 좋아서 요런 옷 위주로 남겼었는데 뭐 드라마를 봤거나 뭘 봤거나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나이에 의해서 이런 옷이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옷은 잘 안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미니멀 하면서 남긴 건데 이러고 우기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가 소비를 아예 안 하자, 사지 말자 이건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안 좋아졌다면 다른 거 지금 좋은 걸 사고 이걸 버릴 수 있는 게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게 목표,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내가 바뀔 수 있다면 가족들도 물론 바뀌겠죠, 생각들이. 그래서 딸의 옷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같이 은은해서 남겼는데 또 안 입는 옷이 생겨요. 생기면 바로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입는 것 같다 싶은 옷들 위주로 한쪽으로 이렇게 제가 몰아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 나중에 가서 봤을 때 거기 입지 않고 딴 데 걸려 있으면 그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제가 정리한 그대로 놓여 있다면 딸애는 그 옷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입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켜본 다음에 너 이거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차 몰랐다 싶어서 입는다면 그건 남겨야 되는 거지만 안 입어, 계속 안 입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비우는 게 맞죠. 안 입는 옷에 대해서 계속 각성시켜주는 것, 그것도 자녀들한테는 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에 처음 입문을 하면 공감하시겠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미니멀리스트들의 영상을 다 정주행해요. 막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알고 싶어서 시간 나는 대로 그걸 정주행해요. 정주행하는데 어느 정도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 쳤는데 매번 똑같은 게 나오면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거 하느라고 다른 책이나 유튜브 분들의 영상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시간이 없어요. 내 거 하기도 바빠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막 열심히 비웠는데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막 다른 집은 막 잡지 같은데 우리 집은 막 그대로 같아. 비워도 난 왜 그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힘도 들고 그래가지고 다운이 돼요. 권태기가 온다고 하죠. 이렇게 다운이 될 때 다른 분들의 유튜버 최근 영상들을 다시 보잖아요. 보면 그렇지, 저분 저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였지, 저거 저렇게 버리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새로운 것도 배우고 막 자극이 되는 거죠. 자극이 돼서 제가 힘을 받아요. 미니멀 라이프는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전 한두 달이면 어느 정도 다 정리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지기간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2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이유는 미니멀 라이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게 공간을 바꾸고 거기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 또한 내가 행복하게 여기면서 하는 거니까 지치면 안 돼요. 다른 분의 영상을 꼭 보세요. 하루에 1편, 2편 꼭 보셔서 자신한테 자극을 주는 걸 유지하시길 바래요. 내 거 하기 바빠서 다른 분 거 안 보면 그만큼 지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 게,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셔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 답답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